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과 같이 용접의 원리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용접 얘기는 좀 항상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제가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저도 조선소 들어와서 이 용접을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미천이 좀 작습니다. 뭐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 그리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 물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향후 용접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좀 수정을 하거나 정정을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접의 원리와 종류 이야기 서로는 간단하게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좀 이 영상 준비한다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 동영상 제작하면서 좀 오류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영상 제작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알찬 내용도 아닌데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는 슬라이드를 띄워서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접의 원리입니다. 용접의 원리는 이 앞전 시간에 접합의 종류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접, 납땜, 그리고 용접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의 산업 전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접합의 종류가 바로 용접입니다. 용접은 앞선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두 개의 철판과 용접봉, 그리고 이 두 종류의 물체를 다 녹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접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철판과 용접봉을 녹이려면은 이 철판을 녹이는 때까지 온도를 계속 올려줘야 되겠죠. 보시면 이 철의 녹는점은 1538도 정도 됩니다. 참고로 납땜의 나베 같은 경우에는 327도입니다. 따라서 납땜의 경우에는 327도 이상 넘어가면은 납땜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만, 용접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고열인 1538도 이상이 넘어가야 용접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538도 이상의 열원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다음 장 보시죠. 용접 열원의 분류로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의 분류에 따라서 용접의 종류를 분류시킬 수 있는데, 크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 두 번째는 화학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아크, 레지스턴스, 라디에이션, 컨덕션, 그리고 인덕션으로 나눠집니다. 또 화학 에너지는요, 다 영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화학 에너지를 분리하는 방식에서는 플레인과 솔리드 컨택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의 용접 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많은 용접의 종류 중 전반적인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의 용접은 바로 아크 용접입니다. 이 아크 용접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접 중 용탕이라고 하는 용접물을 가스로 보호를 하는 종류와 플럭스로 용탕을 보호하는 용접법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 용탕이라니까 좀 어렵죠, 단어가. 용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용접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쇠가 녹아서 이 쇳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접에서 쉴드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요, 고열에 의해 녹은 쇳물이 식어서 용접 비드로 고체가 될 때까지 이 쇳물은 대기 중에 다른 산소나 수소, 질소 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보호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쇳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를 하는데,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 이게 가스 보호법이냐 플러스 보호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나누어집니다. 먼저 가스 보호법의 용접으로는요, 영어 첫 글자로만 따서 GTAW, 그리고 GMAW, PAW가 있으며
플럭스 보호법의 용접으로는 SMAW, SAW, FCAW, EGW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용접법에 대해 설명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를 보고 따로 영상을 제작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 용접법이 아크 용접법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크 용접법의 종류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요,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용접법으로 라디에이션을 이용하는 일렉트론 빔 웰딩, 레이저 빔 웰딩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용접법은 반도체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컨덕션, 그리고 네 번째 인덕션으로는 컨덕션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뭐 플로우 웰딩과 또 인덕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인덕션 웰딩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저도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 용접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정보 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지스턴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일렉트로 슬래그 웰딩, 레지스턴스 스팟 웰딩, 레지스턴스 심 웰딩, 프로젝션 웰딩이 있는데 이 중에 레지스턴스 심 웰딩 같은 경우에는 LNG 화물창에서 일부 채택되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접법의 종류를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용접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 얘기지만 사실 일반 분들이 듣기로는 들어도 당연히 잘 모르고 거기다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어렵기만 할 것입니다. 이게 용접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요. 전기 아크 용접의 원리를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접을 위해서는 이 찰나의 시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1538도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은 전기입니다. 이 전기의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 하면은 이 전기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서로 충돌시켜서 흔히 말하는 합선을 시켜서 이 합선에서 일어나는 스파크를 이용해서 고열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아크 용접입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전기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서로 충돌을 시키는 방법. 이게 아크 용접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인위적으로 철판에 마이너스 극을 흐르게 하고 용접봉에 플러스 극을 흐르게 조정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용접봉을 용접하려고 하는 부분에 접촉을 시키면은 그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철판과 용접봉이 녹아서 용접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바로 전기 아크 용접입니다. 좀 이해하기 좀 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를 더 언급하자면은 전기 아크 용접에서 스파크의 세기와 크기를 조정하는 게 전류와 전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기가 흐르는 압력을 조절을 하는 것은 전압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현업 종사자분들에게는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서 도움될 만한 정보는 아니지만 전혀 모르시는 일반 분들을 위해 이해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용접의 원리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10일, 한 2주 가까이 생각이 가장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고자 이 영상은 다른 방식의 이 영상 제작을 시도를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제 마음은 말로만 이렇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말로만 합니다.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특히
수납, 용접 산업 전반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하는 거고 해외의 회사와 해외 공사를 하거나 해외에서 또는 해외 공사를 해외 회사와 일을 하시는 용접에 관련된 용접보다 자격증이 제시한 많은 감사하고 좀 사실은 아직은 양질의 컨텐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말